거실 창가에 늦은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온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빗줄기는 오래된 소파의 낡은 천 위에 얼룩처럼 드리워져 있고, 벽에 걸린 시계는 이미 멈춘 지 오래다. 초침이 멈춰선 그 자리는 시간이 오래전부터 흐르지 않은 듯 고요하다. 남편은 묵묵히 신문을 펼쳐들고 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내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방 안을 채운다. 오늘 무슨 요일이더라? 남편은 신문을 접어 무릎 위에 내려놓는다. 목소리는 무심한 듯 담담하지만 시선은 신문이 아니라 아내를 향한다. 목요일이지. 아내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가 멈춘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다시 남편을 향해 묻는다. 목요일이면 당신 어디 간 날이잖아. 그쵸? 남편은 커피잔을 들어 올려 식은 커피를 마신다. 입안에 남는 쓴맛을 삼키듯 짧게 대답한다. 아니야. 이제 안 가. 짧은 대화 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러내린다. 소파 옆 테이블 위에 놓인 머그컵, 손때가 묻은 리모컨, 그리고 멈춘 시계. 모든 것이 정지된 듯 보인다. 아내는 소파의 담요를 매만지며 혼잣말처럼 내뱉는다. 내가 어제 다 보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남편은 눈을 감았다 뜨며 짧은 숨을 들이킨다. 냈어. 맛있게 먹었어. 당신이 해준 거 다 기억나. 아내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이지만 금세 다시 불안한 표정으로 되돌아온다. 근데 왜 나는 기억이 안 나지 어제도. 그제도 자꾸만 흩어져. 남편은 눈길을 피하며 창밖을 바라본다. 저녁 무렵 골목길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온다. 평범한 소리가 유난히 낯설게 느껴진다. 당신 나 요즘 이상하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어제 일도 생각 안 나고. 남편은 신문을 다시 펼치지만 손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린다. 목소리는 차갑게 들리려 애쓰지만 그 안에 억눌린 감정이 묻어난다.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정말 괜찮은 걸까? 내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남편은 대답하지 못하고 손가락 마디를 강하게 쥔다. 시선은 멈춘 시계에 고정되어 있다. 긴 침묵. 아내는 천천히 남편 쪽을 바라본다. 당신 뭔가 숨기고 있지? 내가 모르는 무언가. 남편은 눈을 피한 채 신문을 접는다. 그리고 낮게 들리지 않을 만큼 속삭인다. 괜히 꺼내지 말자. 아내는 그의 입술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한 듯 다시 멍하니 커튼 너머 햇살을 바라본다. 눈동자는 흐려져 가고 방 안은 더 깊은 정막에 잠긴다. 멈춘 시계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의 마음도 멈춰선 채 풀리지 않은 말들 속에 갇혀 있다. 늦은 오후, 현관 앞에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오래된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는 익숙하면서도 묘하게 낯설다. 초인종이 울리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양손에 장바구니를 든 윤 할머니가 들어선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집안엔 주황빛 그림자가 들이운다. 어머, 오셨어요? 장을 또 이렇게. 별거 아니에요. 시장 갔다가 조금 더 사온 것뿐이지요. 오늘은 많이 맑네. 얼굴이 환해 보여. 그래요? 해가 떴나 봐요. 방이 따뜻하네요. 고맙습니다. 괜히 신세만 지네요. 윤 할머니는 웃으며 장바구니를 내려놓는다. 봉지 속에서 채소와 과일이 바스락 소리를 내며 자리를 잡는다. 아내는 과일을 하나 꺼내 들고 빛에 비춰보며 환하게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흔들리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한다. 이거 언제 먹는 거였더라? 오늘인가? 내일인가? 괜찮아요. 제가 날짜 써놨으니 헷갈릴 일 없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봉지를 정리한다. 손동작은 빠르지만 얼굴은 굳어 있다. 그의 눈길은 아내의 떨리는 손을 향한다. 윤 할머니가 돌아가자 거실에 다시 고요가 내려앉는다. 저녁 무렵 주방에선 냄비 뚜껑이 달그락 소리를 낸다. 아내가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불을 켜는 순간 전화벨 소리가 겹쳐 울린다. 아내는 깜짝 놀라 전화를 받으러 가고 불 위의 냄비는 그대로 남는다. 여보세요?
아, 그래. 잘 지내지? 아, 내일이었구나. 내가 또, 아내의 목소리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고 주방에서는 냄비 속에서 물방울이 끓어오르려 한다. 남편은 불빛을 눈치채고 황급히 달려와 갓을 꺼버린다. 날카로운 저 마음이 멈추자 그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다음엔 내가 할게. 위험하잖아. 미안해요. 나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괜찮아. 괜찮아. 누구나 깜빡할 수 있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단히 눌러 담은 감정 때문에 낮고 거칠게 떨린다. 아내는 숟가락을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인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밥상은 아직 차려지지도 않았지만 공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당신 나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도 알아요. 나한테 뭔가 생긴 거.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아니에요. 내가 달라졌어요. 기억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져요. 남편은 대답을 삼키며 창밖을 본다. 해는 완전히 저물고 창문 너머로 어둠이 서서히 밀려온다. 가로등 불빛이 켜지며 방 안 가득 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그 그림자는 마치 말하지 못한 비밀처럼 길게 늘어진다. 괜찮아. 내가 곁에 있잖아. 그럼 혹시 내가 잊어버려도 당신 다 기억해 줄 거죠? 응. 내가 다 기억할게. 아내는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남편은 그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주먹을 꼭 쥔 채 등을 돌린다. 방 안은 더 깊은 침묵에 잠긴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문을 흔든다. 깊은 밤, 집 안은 정적에 잠겨 있고 거실 시계는 여전히 멈춘 채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아내는 잠든 듯 소파에 몸을 기댄다. 남편은 혼자서 서랍장을 바라본다. 오래전부터 손대지 못했던 그곳, 서랍 안에는 그의 지난 세월이 갇혀 있다. 이제는 꺼내야 하나. 그는 천천히 서랍 손잡이에 손을 댄다. 나무가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 하지만 그곳에 있어야 할 편지가 보이지 않는다. 텅 빈 서랍만이 그를 비웃듯 남아있다. 없어.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 여기에 있었는데. 남편의 손길은 서랍 곳곳을 더듬는다. 책, 낡은 사진첩, 오래된 서류들. 그러나 찾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그는 다른 칸까지 마구 열어젖힌다. 책상 위에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 누가 가져간 거야, 설마? 그 순간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린다. 담요가 바스락이며 움직인다. 남편은 놀란 듯 시선을 돌린다. 춥네. 아내의 손이 담요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는 낡고 찢어진 종이, 조각이 쥐어져 있다. 희미한 글자가 드러난다. 그때 미안. 이건 당신이 읽은 거야?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누구였더라. 이름이 잘 안 떠올라. 아내의 눈동자는 공허하다. 그러나 입가에는 묘하게도 미소가 번진다. 남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 편지는 누구도 읽지 못한 채 서랍 속에만 있어야 했는데 이미 아내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왜 그땐 난 아무 말도 못했을까? 당신이 뭘 그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저 이제 와서 무너질까봐 겁난다. 아내는 종이 조각을 꼭 쥔 채 눈을 감는다. 눈가가 떨리고 손등 위에 잔잔한 눈물이 맺힌다. 남편은 다가가 손을 뻗지만 끝내 닿지 못한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 묵은 말들이 벽처럼 가로막혀 있다. 새벽의 공기는 싸늘했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번져 들어왔고 거실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남편은 손에 담배를 들고 있었지만 불을 붙이지 못한 채 오랫동안 입술 사이에만 물고 있었다. 그때 왜 그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 그의 눈은 멈춘 시계를 향해 있었다. 시계 바늘은 30년 전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귀 속에선 과거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젊은 남편의 목소리.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달라졌을까? 남편의 눈가가 젖어든다.
담배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러나 그는 끝내 불을 붙이지 못하고 담배를 주머니에 다시 찔러 넣는다. 이른 아침 주방 식탁 위에는 달력이 놓여 있었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날. 오늘은 아내의 정기 진료일이었다. 남편은 달력을 한참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쉰다. 오늘은 병원 가야지. 약도 새로 받아야 하고. 고개를 젓는다. 싫어. 오늘은 집에 있고 싶어. 안 돼. 검사를 받아야 해. 그래야 당신도, 나도 마음이 놓이지. 난 괜찮아요. 병원 가면 더 아픈 기분이 들어. 아내의 목소리는 애원처럼 떨렸고 눈동자는 아이처럼 불안하게 흔들렸다. 남편은 두 손을 탁자에 올려놓았다. 손등의 힘줄이 도드라지고 이마의 주름이 깊어진다. 부탁이야. 한 번만 가자. 고개를 돌리며 집이 좋아. 집이 내게 마지막 남은 자리니까. 남편은 더는 말하지 못한다. 허공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문다. 아내의 어깨는 작게 흔들리고 손에는 어젯밤 쥐었던 편지 조각이 여전히 남아있다. 시간은 흘러 점심 무렵 아내는 거실에서 작은 상자를 뒤적이고 있었다. 오래된 사진첩이 흩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내는 사진 속 사람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지만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이 아이가 누구였더라? 내 딸인가? 아니면 이웃집 아이였나? 우리 딸이야. 내가 사랑하는 우리 딸. 그랬구나. 왜? 난 기억이 안 나지.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사진을 움켜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남편은 다가와 사진을 다시 앨범 속에 꽂으려 했지만 아내는 놓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게 당신은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내가 끝내 말을 못한 채 당신을 잃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에선 크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려 했으나 눈동자가 흐려져 초점을 잃었다.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천천히 고개를 떨군다. 창밖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 창문이 덜컥거린다. 방 안은 그 소리마저 삼켜버릴 만큼 적막하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켜켜이 쌓여 지금 이 순간 더욱 선명한 벽이 되어버린다. 오전 햇살이 골목을 따라 들어와 현관 앞을 밝힌다. 조용하던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남편은 잠시 손길을 멈춘다. 문을 열자 두툼한 털실 가방을 들고 윤 할머니가 서 있다. 세월이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하다. 아침 드셨어요? 시장 갔다가 조금 사왔어요. 뭘 이렇게 자꾸 가져오십니까? 손도 힘드실 텐데. 윤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건네며 현관 안쪽을 바라본다. 그때 남편의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흘러내린다. 그녀의 눈길이 그 조각에 닿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다. 그 봉투 아직도 있었나? 아십니까? 이걸 어떻게... 그 집 서랍은 오래전부터 비위를 품고 있었지. 말하지 못한 것들이 늘 그 안에 잠겨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온 윤 할머니는 차를 끓이며 조용히 말문을 연다. 따뜻한 카모마일 향이 퍼지지만 공기에는 묘한 긴장이 감돈다. 아내는 멍한 눈빛으로 멀리 앉아 있고 손에는 여전히 편지 조각이 쥐어져 있다. 사람이 못한 말은 시간을 썩게 해요. 마음속에서 골마 결국 언젠가는 흘러나오게 되죠. 나도 알아요. 하지만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이제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늦어도 괜찮아요. 아직 들을 귀가 곁에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아세요? 남편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군다. 아내는 두 사람의 대화를 알아듣지 못한 듯 담요 끝자락만 만지작거린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어딘가에 미묘한 빛이 스친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속삭여요? 나도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이제는 감출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할머니, 사실 그날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편지 한 장에 다 담아두고 결국 서랍에 가둬버렸죠. 그리고 지금
그 편지가 다시 손에 쥐어졌잖아요. 그건 하늘이 주는 기회예요. 늦게라도 전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잠시 정적이 흐른다. 주방에서 김이 오르는 주전자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메운다.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천천히 눈을 감는다. 이제라도 꺼내야겠죠. 그럼요. 사람의 마음은 완전하지 않아요. 상처투성일지라도 누군가 들어주면 치유가 돼요. 아내는 여전히 담요를 꼭 쥔 채 창밖을 바라본다. 하지만 방금 전보다 호흡이 고요해졌다.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윤 할머니를 향한다. 만약 제가 꺼내놓았을 때 그녀가 다 잊어버렸다면요. 제 말조차 몰라본다면요. 그 순간에도 당신은 기억할 수 있잖아요. 말은 듣는 이만이 아니라 내뱉는 이의 마음도 구원하니까. 남편의 눈빛이 흔들린다. 손가락이 편지 조각 위에 얹히지만 아직은 완전히 붙잡지 못한다. 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더 늦기 전에 당신 목소리로 전하세요. 편지가 아니라 사람에게. 그 말은 무겁게 방 안에 내려앉았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한 채 그저 손끝만 바라본다. 아내는 그들의 대화가 전부 들리지 않았음에도 이유 모를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두 손으로 가슴께를 움켜쥔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마침내 결심이 흔들린다. 늦은 오후 집안은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창가에는 먼지가 부유하며 빗줄기 속을 헤엄쳤다. 남편은 거실 테이블에 앉아 펜을 들고 있었다. 낡은 봉투 조각 옆에 새하얀 종이가 펼쳐져 있다. 떨리는 손끝으로 그는 몇 번이나 글씨를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이제라도 써야지. 그때 말하지 못한 것들. 늦더라도 내 목소리로 전해야 해. 그는 깊은 호흡 끝에 결심한 듯 글씨를 써 내려간다. 글자 하나하나에 지난 세월의 무게가 실린다. 완성된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은 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간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담요를 덮은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 내가 쓴 편지가 있어. 당신 손에 직접 쥐어주고 싶어. 편지.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당신한테. 오직 당신한테만. 아내의 떨리는 손 위에 봉투가 놓인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종이를 펼친다. 글자를 따라 눈동자가 움직이지만 처음엔 아무 의미도 익히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시선이 점점 또렷해졌다. 그때 못한 말, 지금은 말할게. 그래. 지금이야. 지금 들어줘. 아내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분명히 남편의 글자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입술이 작게 떨린다. 손가락은 종이를 움켜쥐며 마지막 줄을 향한다. 당신, 뭐라고 했어? 에오야. 순간 남편의 눈이 커진다. 그녀가 잃어버린 이름.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르지 못한 그 이름을 아내는 지금 다시 불러냈다. 그 한마디에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응. 나야. 바로 나야. 남편의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는 조심스레 아내의 손을 잡는다. 아내는 힘겹지만 확실히 그의 손을 되쥔다. 내가 많이 기다렸죠. 아니야. 내가 기다린 거야. 내가 너무 늦게 말했어.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가로막혀 있던 말들이 마침내 하나의 목소리로 이어졌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편지 위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는 증거였다. 저녁 전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진 거실. 벽시계는 멈춘 채 방 안의 공기도 멈춘 듯 고요했다. 이번엔 끝까지 말할 거야. 더는 숨기지 않아. 끝까지라니. 내가 다 들을 수 있을까? 내가 들어줄 동안 나는 멈추지 않고 말할 거야. 남편은 벽시계를 떼어 건전지를 갈았다. 순간 틱 소리와 함께 초침이 움직였다. 봐. 아직 늦지 않았어. 난 잡고 있는데. 괜찮을까? 괜찮아.
잊으면 내가 다시 말해줄게. 몇 번이고. 아내의 눈빛엔 두려움과 안도감이 함께 비쳤다.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미련하게 굴어요? 미련이라도 좋아. 널 붙잡을 수 있다면. 아내는 작은 미소를 지었고 남편은 눈물이 터져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럼 내다 끝까지 들어줄. 남편은 코트를 꺼내 아내에게 입혀준다. 현관문을 열자 찬바람이 밀려왔지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함께 나섰다. 언덕길 가로등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발걸음은 따뜻했다. 이 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내가 기다리는 곳으로. 아내는 남편을 바라본다. 불안과 안도가 뒤섞인 눈빛. 남편은 손을 꼭 잡아주며 다짐한다. 내가 잊어도 당신이 기억해 줄 거죠? 그래. 내가 잊을 때마다 내가 다시 말해줄게. 늦은 밤 7. 아내는 잠들었고 남편은 서랍 앞에 앉아 있었다. 새 편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서랍에 넣으면 또 묻히겠지.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 그는 편지를 서랍 대신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눈앞에 두겠다는 다짐이었다. 여보, 응, 여기 있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내가 고맙지. 내 말을 들어줘서. 새벽녘 남편은 다시 펜을 들어 내일의 편지라 적는다. 어제의 후회가 아닌 내일의 약속이었다. 시계 초침은 또박또박 흘러가고 있었다.